네, 이번 주 여러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서부터 여러 가지 또 이벤트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지 도움 말씀 들어보도록 하죠. 오늘 이 시간 한국투자증권 자산관리전략부의 김대준 투자전략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래도 오늘 이 바닥을 다져가는 과정 한가운데에 있다라면 좋을 것 같은데 증시에 대한 전망은 일단 어떻게 하고 계세요? 네, 일단은 11월 1일 날 FOMC가 있는데 네. 그때까지는 아마도 지금과 같은 횡보 흐름을 이어갈 것 같고요. 약간은 약세 압력에 조금 더 노출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2370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더 내려갈 여지가 지금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조금 더 내려갈 여지가 있는 가운데 이 정도에서 박스권에서 좀 횡보를 할 것이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한국과 사우디 지금 추가 투자 협약을 체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세요? 네, 일단 방산주 관련 그리고 건설주 이런 네. 쪽은 투자 심리를 개선시킬 수 있는 중요한 재료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어쨌든 높은 금리 그리고 강한 달러, 중동 전쟁에 대한 여러 가지 매크로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그래도 전 세계에서 돈을 갖고 있는 사우디하고 협약을 맺었다는 사실은 분명히 관련 산업의 우호적인 소식일 것이고요. 이번에 대통령을 비롯해서 경제 사절단들이 많이 나간 걸로 알고 네. 있는데 거기에 속해 있는 기업들이 분명히 직간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우디는 실제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해당 관련 기업들을 조금 잘 지켜보시면 단기적으로 트레이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우리 시장을 흔들었던 것이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5%를 돌파하기도 했다 이러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오버슈팅이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추세와 더불어서 외국인의 매매 동향은 어떨지 궁금한데요. 네, 일단 모든 게 다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일단 미국채 10년 금리 같은 경우에는 네. 5%가 굉장히 중요한 레벨입니다. 뭐 지난 금요일에는 소폭 떨어져서 4.91% 기록을 하긴 네. 했는데 당분간 이게 급격하게 내려가기보다는 5% 내외에서 등락을 반복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5% 수준에서 국채를 투자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채권 가격은 금리와 반대로 가기 때문에 싸다고 느끼기 때문에 살 텐데요. 네. 근데 문제는 국채 공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면 금리는 상승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미국 경제가 최근에 나오고 있는 지표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좀 강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고용도 좋고요. 소매 판매도 예상보다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이 굉장히 겹쳐져 있는 상황인데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금리를 조금 올리는 요인이 이 중동 이슈와 관련해서 조금 더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뭐 파월 의장이라든지 연준 위원들은 계속해서 그냥 금리 동결 기조를 나타내고 있고 시장 금리가 높기 때문에 굳이 정책 금리를 건드리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금리 쪽에 대해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지만 재무부에서 특히 옐런 재무장관이 네. 우크라이나에다가 이스라엘까지 지원을 하겠다. 이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군비를 많이 써야 될 거고 돈은 어디서 받아올 것이며 그렇게 하려면은 채권을 많이 발행할 수밖에 없겠네. 이런 생각이 미치게 되면서 금리는 약간 좀 높은 수준에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고금리가 지속이 되면 결국에 강달러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네. 외국인은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 시장에서 약간 매도 우위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합니다. 네, 11월 초에 FOMC를 앞두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시장이 굿뉴스가 오히려 배드뉴스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주에 또 PCE 물가도 발표되잖아요. 이 부분은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세요? 일단 물가는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쪽 부분은 결국에 목표치 2%가 언제 되냐 마냐 요거를 보는 거기 때문에 아마도 연준 입장에서는 PC 물가 내려가는 건 분명히 확인을 했고 근데 목표라고 얘기하고 있는 2%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금리 변화에 대해서는 뭐 크게 건드리지 않는 수준. 그래서 11월 1일 FOMC에는 기준금리는 그냥 동결하는 수준으로 마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시장금리 굉장히 높게 유지가 되고 있고 미국 내 은행들이 약간 어려운 환경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들을 조금 보강해 줄 수 있는 세부적인 정책이 있을지 요거를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업종으로 넘어가자면 그래도 이 시간 시장을 버텨주고 있는 것이 반도체잖아요. 그렇죠.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좀 가져가도 좋겠습니까? 일단
일단 반도체가 삼성전자가 실적을 조금 좋게 발표를 했죠. 네. 영업이익이 2.4조로 컨센 2조 원을 상회를 했는데요. 반도체 낸드부터 해서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감산 효과에 의한 것이라서 수요가 폭증하지 않고 감산에 따른 가격 인상이라 약간 조금 아직까지는 좀 무리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근데 어쨌든 업황은 턴을 하고 있고 네. 미국 경제가 살아나고 있고 한국의 반도체 수출이 늘어나는 모습이 확실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조금 회복의 트리거가 있는 것들을 사는 게 조금 더 낫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투자자들이 그런 생각을 실제 행동으로 연결해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반도체는 삼성전자가 대표적인데 그렇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재무제표를 잘 뜯어보게 되면 부채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고금리 환경에서도 굉장히 탄탄하게 버틸 수 있는 기업이고요. 그러다 네. 보니까 변동성이 크지 않고 지금과 같은 약세장에서도 주가를 굉장히 꽤 방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기대감은 크게는 없지만 또 SK 하이닉스도 이번 주에 또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니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분기 실적 어닝 시즌 미국에서도 이번 주에는 빅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실적을 많이 발표를 하잖아요. 이들에 대한 기대감은 지금 어떻습니까? 네, 현재 컨센서스를 보게 되면요. 지난 분기에 비해서 그래도 조금 증가하는 것으로 나오는 것들이 네. 뭐 아마존이 있습니다. 뭐 알파벳이나 뭐 메타, 마이크로소프트는 거의 보합이나 약보합권이고요. 자, 아마존 정도가 올라가고 있는데 근데 생각보다 실적은 잘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미국 이 빅테크 기업들 구조조정을 빠르게 진행을 해 왔었고 그리고 미국의 애널리스트들은 일반적으로 이익 추정치를 낼 때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비해서 전체 이익이 예상보다 높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확률이 높은데요. 이번에도 비슷한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호재를 찾을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빅테크의 실적이 그래도 좀 양호한 것으로 나오게 된다면 시장은 내려가는 폭을 어느 정도는 좀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도 뭐 넷플릭스처럼 굉장히 큰 폭의 증가세가 나오진 않겠지만 양호한 실적이 나올 수 있기를 조금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포스코 그룹주, 포스코 홀딩스, 뭐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현대차, 기아 등 자동차 업체들도 이번 주에 실적을 발표를 하는데요. 실적 발표 기업 가운데서 혹시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신 기업이 있으신가요? 일단은 자동차 쪽이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 싶고요. 뭐 포스코 그룹이라든지 현대차 그룹 굉장히 한국에서 잘하는 기업들입니다.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시황 변화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포스코 그룹은 아무래도 최근에 2차 전지라는 새로운 산업을 진출을 했는데 이 산업 업황이 약간은 조금 슬로우한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자동차는 최근에 조금씩 판매가 늘어나는 게 아니냐 이런 수치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자동차에 대한 실적이 조금 더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또 마침 주가가 견조하네요. 마지막으로 유망한 업종 그리고 투자 전략 세워주신다면요. 네,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종합을 해보자면 매크로 불확실성 굉장히 크다. 그리고 실적을 좀 잘 지켜봐야 된다. 이걸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크로 불확실성은 결국에 고금리, 강달러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을 잘 버텨낼 수 있는 그런 산업군 그리고 종목을 사는 게 좀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고금리는 결국에 부채가 많이 있는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큰 타격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현금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 재무 건전성이 좀 뛰어난 이런 삼성전자 같은 대형 우량주 반도체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고금리 환경에서 은행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이런 금융주도 굉장히 탄탄한 움직임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종목 단에서는 결국에 실적 측면이 매크로를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실적 시즌에서 실적이 좀 잘 나오는 기업들 선별적으로 좀 지켜보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역시나 실적 호전주를 지켜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자산관리전략부의 김대준 투자전략팀장으로부터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